장윤선의 최강시사 장윤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아니 근데 설 연휴 동안 우리 네. 장 기자님 방송은 네. 계속 제가 아침에 계속 봤습니다. 네, 저희가 대형마트 쉴 때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편의점 문 열고 여러분들 애청자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뉴스토마토 박지훈의 그 뉴스인사이다 쉴 때 저희는 골목상권 일해야 편의점이 됩니다. 골목상권이 절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자, 연휴가 엿새 동안 길었는데 네. 오늘까지 쉬시는 분도 있긴 합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예. 도로가 아주 한산하더라고요. 아주 한산하고 눈도 조금 오긴 한 맞습니다. 서울에는. 예. 자, 긴 연휴 기간인데 이 대통령 탄핵 심판, 조기 대선 가능성, 정치권에 대한 뭐 관심 매우 높았습니다. 네. 이 밥상머리 민심 얘기를 제가 네. 좀 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장 기자가 느끼시기에. 제가 보기에 특히 저희 식구들은 명절 때 만났더니 죄송합니다. 어떤 얘기를 제일 많이 하냐면 좀 안심하고 싶다. 너무 불안하다. 맞네요. 너무 불안하다. 야, 이거 이러다가 또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설마 석방시키는 건 아니겠지? 네. 설마 또 2차 계엄하는 건 아니겠지? 아유, 그런 건 없어요. 불가능해요. 아니에요라고 해도 네가 뭘 알아. 분위기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그러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전 국민적으로 계엄 트라우마가 생긴 것 같고요. 불안증, 계엄 불안증, 네. 그다음에 그 내란 트라우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전 국민이 심리치료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불안감이 있고 여전히 이제 물가 문제, 민생 문제, 그렇죠. 야, 살기가 너무 어렵다. 뭐 우리 동네에 무슨 식당 되게 잘 되는 식당이 있었는데 가보니까 문 닫았어. 이런 말씀들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뉴스토마토가 일면에 잡은 게 네. 설 민심은 윤석열 민생고. 맞아요. 두 개 잡았더라고요. 국민의힘은 이재명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네, 같은데 네. 이재명 얘기는 사실은 별로 윤석열, 이재명 그렇습니다. 같이 가기 때문에 네. 그건 또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걸 느꼈어요. 정치권 네. 특히 이제 여당에서 끊임없이 이재명 개인에 대해서 악마화하고 문제를 삼고 뭐 이따가 헌법재판소 얘기도 하겠지만 그러니까요. 끊임없이 개인을 타깃으로 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게 먹히는 구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사는 게 너무 힘들고요. 경제 민생 문제가 심각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누가 해법을 가지고 있냐. 네. 그거 잘할 사람 다음 대선에서 뽑겠다. 그렇죠. 이런 생각들이 강한 것 같았어요. 명절 때마다 연휴 기간이지만 여론조사는 계속 합니다. 네. 여론조사가 뭐 우리가 다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네. 이 많은 여론조사가 대부분 양측 진영이 대부분 딱 결집하는 모양새 이게 그렇습니다. 보이거든요. 네네. 예전에 초창기 내란 때 12월 3일 그때보다는 지금은 조금 더 결집하는 양쪽으로. 맞습니다. 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양쪽이 결집하는 현상은 네. 이제 대선이 다가왔음을 대선이 조기 임박했음을 대선이다, 이제. 그렇습니다. 예. 이제 파면이 2월 말에서 3월 안에 정리가 되면 그 다음에는 바로 대선인데 아시는 것처럼 총선은 회고 투표고 대선은 전망 투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기도 너무 힘들고 외교적으로 보면 트럼프 시대인데 우리 정부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 건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해법이 있나? 이제 이걸 보는 건데요. 예. 저는 그러니까 각각 진보 보수 그리고 여당 지지 야당 지지 지지자들은 다 모였고 소위 캐스팅 보터라고 하는 중도층 중도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걸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얼마 전에 경향신문에서 아주 유의미한 중도만 가지고 분석을 한 기사가 있었는데요. 중도층만 놓고 봤을 때 야당 지지냐 여당 지지냐 했을 때 야당 지지가 2배 이상이 많습니다. 예, 특히 정당 지지도에서는 이제 비슷하게 국민의힘 38, 민주당 40 이렇게 나타나지만 중도층 요거 이제 갤럽을 기준으로 한 건데요. 중도 응답자만 따로 별도로 하면 국민의힘이 24, 민주당이 44예요. 44. 예, 그러니까 20%포인트나 더 높게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고 그래서 중도만 가지고 다음 대선에서 어느 쪽을 지지하겠냐라고 물었을 때 여당 당선이 27, 야당 당선이 60%입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야당 지지가 높다. 중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도의 표심, 캐스팅 보터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다음 대선에서 내란 세력에 표를 줄 수는 없어. 그러니까요. 이 결심을 끝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이 뭐 보수가 결집하고 있어 우리가 정당 지지도에서 민주당을 뒤집어 엎었어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 꼿꼿하게 인사도 안 하고 사과도 안 하니까 그 대선 후보 지지 1위가 나와 와 극으로 한번 싹 가보자 이랬다가는 대선에서 대패한다. 그러니까 여론에 너무 거기에 매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갤럽이나 뭐 MBS 조사나
자신들은 잘 나온다는 게 있으니까 계속 윤석열하고 같이 가는 그렇습니다. 모양새잖아요. 예. 근데 이 고리를 끊어내지 않으면 그러니까 다가오는 대선에서 상당히 곤란할 거다. 결국은 탄핵이나 뭐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된다면 네. 특히 탄핵이 된다면 네. 그 탄핵당한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걸로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걸 안 끊으면. 예. 그러니까 참 참. 지금 제가 보기에는 조금 전략 수정이 필요해 보인다. 그러니까요. 특히 여당의 유력한 그 주자들 있지 네. 않습니까? 중도만 놓고 분석을 해봤더니 5%가 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이 갤럽 기준인데 네.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비율이 중도에서 30. 네. 제일 높습니다. 네. 그런데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오세훈, 안철수, 이준석, 김동연 빼고 김동연 유승민 빼고요. 예, 했을 때 한동훈 김문수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4%예요. 4%. 5%가 안 돼요. 그러니까 중도에서는 여당 후보들이 아무런 소구력이 없는 거다.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조사 결과표만 가지고 근데 이것은 최근에 뭐 MBC 조사, SBS 조사, KBS 조사에서도 비슷한 흐름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김문수 노동부 장관에 대한 그 지지도가 높게 나오지만 다 털어내고 중도만 별건으로 따로 취합을 해보면 별로 소구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쨌든 대한민국 전반적으로 이제 대선은 2에서 7% 싸움이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10% 넘는 선거는 없다라고 하면 2에서 7% 차이에서 어느 방향의 그 방점을 찍고 선거 전략, 캠페인 전략을 짤 거냐. 결국은 중도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럼 중도 표심이 이렇게 나오는데 계속 이 방향으로 갈 거냐? 아. 제가 보기엔 내부에서부터 새로운 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약간 착시 현상 때문에 뭔가 매몰되는 모양새인데 그게 다 윤석열 지금 때문인데요. 네. 윤석열은 지금 서울 구치소에서 네. 명절을 보냈습니다. 네. 아마 탄핵, 형사재판 두 개 다 같이 할 것 같은데 형사재판 시작하기 전에 보석 청구도 할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네. 일단 윤석열의 전략, 윤석열의 어떤 방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일단 감옥은 싫다. 싫죠. 나좀 감옥 꺼내줘. 좋다는 사람 없지요. 나 좀 꺼내줘. 예. 이게 굉장히 큰 것 같고요. 저는 어제 경찰발로 네. 굉장히 많은 단독 보도들이 쏟아졌는데 이제 그 가운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한턱수 총리 전부 손절각입니다. 예. 그리고 이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뭐 한덕수 총리 그다음에 이상민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모였을 때 이거 비서실장도 몰라 우리 수석도 몰라 그리고 우리 와이프도 몰라 와이프가 알면 화낼 것 같아. 화낼 것 같아. 그게 보도 나왔어요. 제가 깜짝 단독 놀랐는데 보도. 예. 그러니까 이분의 심리 상태가 어떤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다. 그러니까 아이가 네. 뭘 사고를 쳤는데 네. 사고 치기 직전에 이거 알려지면 우리 엄마한테 혼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것과 같은 이미지와 인상을 준다. 네. 그러니까 계엄을 선포할 때 상황을 좀 저희가 복기를 해보면 네. 당시에 명태균 게이트로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그 선거법 위반 그리고 선거법, 특히요 뭐. 예, 여론조사 그렇죠. 뉴스토마토에서 센 예. 단독을 했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불안과 이거 걸리면 부부 내외가 전부 다 감옥 갈 가능성이 높은데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비상계엄이 필요하다, 비상대권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판단 속에서 사고를 일단 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준비는 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네. 북한을 자극하는 그렇습니다. 거. 근데 당시 12월 3일 날이 뭐 기억하시겠지만 명태균 기소되던 날이에요. 그러니까요. 딱 하필 그날쯤, 그날이에요. 그날 그 무렵에 예. 아마 창원지검에서 지금 뭐 산단 문제라든지 이런 맞아요. 보고가 됐을 예. 가능성이 높고요. 그럴 테니까 준비를 하다가 아이 모르겠다, 막 이거 하자 이랬을 것 같다는 게 우리 장 기자님 말씀이네요. 네, 에라 모르겠다라고 할 수도 있었는데 예. 물론 이제 그 전에 치밀하게 짰습니다. 준비를 했는데 시점을 이제 잡는 그렇습니다. 거를 그렇습니다. 왜 12월 3일이냐? 하필이면? 뭐 네. 그런 얘기 홍준표 시장이 그런 얘기도 하던데 계엄을 왜 화요일에 하느냐? 기왕에 할 것 같으면 주말에 하지. 의원들 없을 때 보셨나요? 네, 그 MBC MBC에서 질문들. 토론하는 건데. 네. 예. 근데 그런 주장도 하지만 그 전부터 김용현 장관을 중심으로 해서 네.
본질은 내란의 본질은 외환으로 그렇죠. 보이지 않습니까? 예. 북한과 관련된 시작은 수많은 그걸로 하고 그렇습니다. 싶었던 것 같은데 예. 안 됐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형사재판이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든 둘 다 피하고 싶은 네. 건데 지금으로서는 사실이나 법리나 피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소위 이제 본인과 함께 어떤 이 계엄에 동참했던 수하들이 전부 김용현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딴소리를 하고 있을 가능성과 개연성이 높다. 특히 내일 있을 헌법재판소의 홍장원 국정원 1차장 나와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세게 진실 공방을 할 걸로 12월 보여요. 5일이죠. 예. 화요일 날. 예. 네. 그런 걸 보면 제가 보기에는 더욱더 외로워질 것이다. 외로워질 예. 거 보석을 힘들어질 것이다. 하기는 할 것 같은데 뭐 받아들여지진 않겠죠. 제가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받아들일 가능성 저는 제 이름을 걸고 네. 제 성을 걸겠습니다. 네. 만약에 받아들여지면 네. 윤지훈으로 바꾸겠습니다. 오. 안 받아들여집니다. 아. 사정 변경들이 있어야 돼요. 네. 예컨대 재산 범죄에서 뭐 사기죄를 저질렀는데 다 갚는다든지 아니면 건강 상태가 극도로 악화돼서 더 이상 수영 생활을 못 한다든지 그런 상황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마 쉽지 않을 것이다. 그 항막변성. 네. 그거는 큰 병이 아닙니다. 아, 근데 뭐 그렇습니까? 그 왜 거기 갔는지는 저는 잘 네. 모르겠지만 네. 그것 때문에 구속이 뭐 취소되거나 아. 보석이 되거나 이럴 가능성은 석방 저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석방되면 안 됩니다. 아, 이 그렇죠. 상황에서 예. 그 정도는 재판부도 알고 있습니다. 석방되면 정말 내전적 상황으로 내전이 갑니다. 됩니다. 큰일 예,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 판사들이 다 개개인이 판단하지만 판사들이 그 마지노라는 게 있거든요. 헌법재판관들도 보면 분명히 보수적이고 윤석열한테 편을 들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런 재판관들도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마지노를 지킵니다. 네. 그 사람들은 법과 양심에 따라서 그나마 그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네. 절대 그럴 일 없을 것 같고요. 근데 가장 좀 납득하기 어려운 게 지금 계속 얘기하지만 네. 국민의힘이에요. 국민의힘은 지금 계속 탄핵 재판 이것도 문제가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게 불공정하다. 문형배, 이미선, 뭐 주진우 의원도 그런 얘기를 하는 네. 것 같고 몰라 뭐 변호사들이 그런 얘기 하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네. 변호인들이니까. 예. 근데 공당의 대표라든지 의원들이 계속적으로 헌법재판관들을 건드려요. 어떻게 네.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탄핵 심판에서 파면 결정이 나와도 예.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거야. 일종의 불복 프레임을 위한 그러니까요. 빌드업이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결정,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앞서 이제 변호사님 잘 정리해 네. 주신 대로 이건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고 그분의 성향이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든 그 밖에 다른 보수적인 단체 출신이든 상관없이 이건 법리에 따라서 사실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당시에 그래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만한 환경과 그것만 보면 돼요. 조건이었냐. 그것만 보면 전시 돼요. 또는 준전시 상황이었냐. 네. 그러냐 아니냐. 요게 딱 그게 1번이고요. 2번이 절차 지켰냐 내용 맞냐인데 네. 다 알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사실은 심리도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사실상 판단하거나 똑같아요. 결론은. 전 세계인이 생방송으로 다 다 봤어요. 봤잖아요. 계엄군이 유리창 깨고 네. 국회 안으로 더 뭐가 진입해가지고 필요합니까? 다 봤잖아요. 선관위 들어가는 거, 국회의장 공간에 네. 진입하는 거 다 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빼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개인적인 무슨 뭐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이 어땠어요? 이미선 재판관이 진보적이에요. 그 다음에 네. 문영배 재판관이 뭐 이재명 대표하고 다 사실도 아닌 내용들을 거짓말을 끄집어내서 계속하고. 우리법 연구회 예. 출신이다. 이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 우리법 얘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 그건 뭔 상관이 있습니까? 너무 오래돼서 이제는 우리법이 지루해. 뭔데요? 저는 그게 그게 우리법 뭔데요? 연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법 남의 법이든 말할 말 없으면 네. 우리법 민변. 네. 뭐 제가 뭐 민변 아닌데요. 네. 우리법 출신 중에 보수적인 사람도 많아요. 뭐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반복하는지 예,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과거에 무슨 출신 성분 북한입니까? 그러니까요. 출신 성분 따져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색출하고 어쩌고 하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결국에는 불복하겠다. 그리고 이거 말고는 별다른 탈출구가 없어 보여요.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끊임없이 개인을 공격하면서 정당성을 훼손하는 이런 방식의 전략을 짠 거 아닌가. 말씀처럼 국민의힘이 윤석열을 진짜 버릴 수도 없고 데려가는 것도 말을 하지만 논리적이지 않거든요. 맞아요. 예.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는 게 맞고 어떻게 선택할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헌법재판소에서 네. 탄핵 심판 결정이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대선이거든요. 너무 늦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 무렵 어간에 결론을 내리지 안 돼요. 않을까. 그러면 안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없어요. 그럴 것 방법이 같다는 없어요. 거죠? 예, 그런데 이게 제가 국민의힘 내부 취재해 보면 네. 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총을 해보면 극우 유튜브보다 더 심한 얘기를 의원들이 한다는 거예요. 아하. 그런데 저는 6일간의 연휴가 굉장히 길지 않았습니까? 네. 제가 어제 쭉 전화를 돌려보니까 서울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국회의원들이에요. 지역 의원들은 전부 지역에 가 있어요. 그리고 월요일 출근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러니 저러니 해도 민심을 많이 듣고 올 거예요. 특히 이 계엄 사태,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이런 얘기들을 듣고 올 텐데 그 김상욱 의원 있지 않습니까? 네, 울산이죠. 예, 네. 울산의 김상욱 의원의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 의원이 동네에 갔더니 한 10명 정도는 당신 배신자야. 왜 네. 그랬어? 탄핵에 찬성하면 어떡해? 뭐 이런 비판을 받았지만 100명 정도는 잘했어. 그렇게 해야지.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삼척 같은 경우도 굉장히 보수적인 동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찐윤, 영동 라인이죠, 우리가. 찐윤이라고 하는 예, 이철규 이철규 의원이 의원. 지역구인데 네. 어제 제가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 만났거든요. 삼척 출신이에요. 삼척이죠. 삼척 친구들이 그러더래요. 야 명수야. 다음에 너 나오면 네가 나와도 당선될 분위기야. 그 정도로 보수적인 동네에서도 이 계엄 사태에 대해서는 대단히 부정적이고 그러니까요. 이 내란 상황을 빨리 종식하지 않으면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들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다만 예. TK와 TK, 대구 정부. TK 예. 다녀오셨죠? 저 이번에 못 갔습니다. 못 갔어요? 눈이 와서. 네, TK만 예. 좀 제외하면 나머지 PK도 상당히 흔들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번 대선 전략을 진짜 윤석열 중심으로 갈 거야라고 하면 국민의힘은 대패다. 예, 이런 판단이 벌써부터 드는 이게 겁니다. 이런 어떤 미래 어떤 전략이 보이는에도 불구하고 네. TK나 또 TK에 대부분 많은 의원들이 있다 보니까 윤석열 보위하는 뭐 그런 모습으로 가고 윤석열은 또 편지 쓰면서 옥중 정치 같은 거 네. 하는 느낌도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지금 접견 같은 것도 지금 가능하니까 오늘부터 네. 예. 뭐 국민의힘 의원들이 접견도 간다고 하던데 네. 갈까요 정말로? 권성동 의원이 조용히 다녀오겠다는 거고요. 정작 부인인 김건희 여사는 가지 않겠다는 거고요. 저는 이런 건 처음 봤습니다. 어떤 사건이 터지면 면회 일본으로 가는 건 가족이거든요. 가족이 가야죠. 그 어떤 상황이어도 가족이 먼저 면회를 가는데 가족은 가지 않고 지인들이 먼저 가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고 실제로 연휴 기간에 네. 면회가 불어됨에도 불구하고 윤상현 의원과 원외 지역위원장들이 가서 일종의 언론 상대 퍼포먼스를 했어요. 네. 그 사람들 왜 그러느냐? 핵심은 저는 물망초 작전이다. 물망초? 예, 나를 잊지 마세요. 야, 나를 잊지 마세요. 예, 윤석열이 포기했 그 안에 있어요. 민낯이네요.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 정치를 하는 거죠. 국민의힘이 왜 이렇게 극우적으로 주장을 할까? 국민의힘 안에 정광훈 세력의 일정 정도 포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존재론적 고민이 될 것 같은데요. 경선을 통과하려면 이 극우표가 필요해요. 필요하다. 그러니까 뭐 부정선거도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경선을 통과하면 본선에서는 이런 극우적 판단으로는 통과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때부터는 스탠스의 바뀌고. 변화를 주겠죠.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2단계 전략을 쓸 거다. 1단계 경선에서는 극우로 갔다가 2단계 때는 입장을 바꿀 텐데 근데 그 기간이 너무 짧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60일밖에. 우리 기억나지만 네. 대선 준비하려면 거의 1년 걸리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전략을 짜고 뭐 네. 바꾸고 수정하는데 60일 안에 대선을 네. 치러야 됩니다. 네, 이제는 맞아요. 만약에 탄핵 예상 시점은 저는 2월 중순에 13일 그때 잡혀 있는 날이 종결된다면 오. 2월 말에 3월 초에 탄핵 오. 결과 나옵니다. 네. 그럼 2달 아니니까 4월 달에 네. 대선을 치러야 돼요. 이야. 그 사이에 뭘 어떻게 바꿀? 그러니까 이건 너무 늦는 거 아닙니까? 많이 늦죠. 많이 와. 늦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고민스럽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버릴 수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해놓은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야. 지금까지 자기들이 주장하고 했던 얘기가 너무 많은데, 그런데 그 얘기를 합니다. 국민의힘 주변에서는 우린 그럴 수 있어. 왜냐하면 우린 그런 정당이거든. 아니 근데 그게 국민의힘의 뭐 지지자들은 네. 뭐 모르겠지만 중도층은 다 기억하고 다 알고 아, 있거든요. 그럼요. 예. 윤석열 이제 연애 간다고 권성동 이제 간다고 하면 예. 뭐 갈지 안 갈지 모르. 근데 권성동이 인간적으로 친한 건 맞아요. 아니래요. 저도 이제 저도 주변 알기로는 예. 많이 멀어졌다고 들었었는데 네. 아니 원래 그 기수 차이가 연수원은 기수 차이가 되게 한참 중요하고 나죠. 둘이가 나이는 동갑인데 예.
기수 차이가 한쪽은 엄청 늦게 됐고 네. 한쪽이 정상으로 그러니까. 일찍 됐어요. 예, 예. 기수로 보질 않습니다. 친하기로 치면은 네. 그 이재명 대표하고 권성동 대표가 훨씬 더 친하다. 거의 같은 시점이 됐어요. 같은 반이었대요. 네, 중앙대 그 맞아요. 동기군요. 예, 네, 네. 같이 그 사시 1년 준비하는 선배인가 그랬을 거예요. 네, 사시 아마. 준비하는 네. 팀에 같이 같은 반에서 고시반을 아. 같이 했었다. 이거는 정말 먹고 자고 모든 걸 같이 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네. 고시 준비해서 아시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렇기 때문에 훨씬 친하다. 그리고 어렸을 때 친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뭐 꼭 그런 것 같지도 않다. 서로 반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내 친구라고 하면 적어도 사석에서는 반말을 해야 되는데 네. 사석에서조차도 반말하는 사이는 아니다. 그래서 굉장히 친한 친구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 내 친구 윤석열 이건 아니다. 정치권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냥 하는 소리일 가능성도 있고 갈지 네. 안 갈지 그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민주당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났었고요. 네. 자, 지금 또 다른 또 연휴간의 얘기가 두 사람 만남도 만남이지만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좀 포용해달라. 네. 또 통합해달라라고 하면서 뭐 김경수 전 지사라든지 몇몇을 언급하면서 좀 논란이 되고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어제 요거 취재 세게 네. 했어요. 예. 그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갑자기 그 김경수 네. 지사가 SNS 페이스북에 글을 썼더라고요. 예, 글을 썼는데 네. 과거의 매듭을 풀고 함께 미래로 갑시다. 네. 크게 하나 되어 이기는 길. 근데 그 앞단에서도 그 노무현 재단에서 강의한 게 있었는데요. 네. 그때보다는 더 센 발언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네 가지 이 조건을 걸어서 이거 뭐지? 첫 번째가 뭐냐면 2022년 대선 이후 치러진 지방선거 총선 과정에서 네. 치욕스러워하며 당에서 멀어지거나 떠나신 분들 이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기꺼이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모욕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폄훼했던 언행들에 대해서 발언 당사자의 반성과 사과는 물론 당 차원의 재발 방지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대선 패배의 책임을 당내에서 서로에게 전가하는 모습은 옳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윤석열 정권 탄생은 우리 모두가 아프게 책임져야 할 일입니다. 뭐 이제 등등의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제가 이거를 쭉 취재를 했더니 예. 정치권 안에서는 이건 김경수의 언어가 아닌 것 같다. 누가 대신 써준 거 아니냐. 대신 써준 걸 왜냐하면 수도 있다. 평소에 그 김경수는 굉장히 온화하고 그리고 이렇게 거친 언사 특히 뭐 치욕 뭐 이런 단어 잘 안 쓴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는 김경수의 언어가 아닌 것 같다. 관련해서 제가 그래서 김경수 캠프에 취재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본인이 직접 쓴 게 맞다. 본인이 직접 쓴 게 맞고 그리고 독일에서 들어올 때부터 작정했다. 대선을 위한 대선 출마 본격 행보를 앞두고 던진 메시지다. 예. 그리고 김경수가 많이 독해졌다. 독해졌다. 예, 예전의 네. 김경수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선한 권력 의지가 충만해졌다는 뜻이다. 무슨 얘기냐? 그래서 대선 출마합니까? 가능성 몇 프로? 100%. 출마 예. 무조건 하겠다 이 뜻이네요. 예, 이거는 네. 출마 100%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캠프 핵심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해줬는데요. 근데 주변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 일단은 김경수라는 사람이 이번 대선을 망칠 사람은 절대로 아니다. 그러니까 일정 정도 이재명 대표의 보완제 역할을 할 수는 있어도 내가 꼭 이번에 할 거야. 그래서 이 판이 뭐 엉클어지더라도 내 출마를 위해서 뭐든지 하겠어. 이런 사람은 절대로 아니다. 그래서 특히나 지금 내란 세력과 싸우고 있고 이 내란이 종식되지도 않았는데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정치를 위해서 그 상황을 흐트러뜨릴 그런 수준은 아니다. 네. 이래서 어떤 얘기가 핵심적으로 나오냐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통합과 포용을 위해서 친문 진영에서 일정 정도의 그러니까 뭔가 그 통합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냈다.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 세다. 세죠. 그쵸? 너무 네. 세다. 왜 이렇게 낸 거냐. 그래서 사실은 친명 진영에서는 굉장히 거칠게 나간 사람들이 다 그 비판을 사람 하고 지금 있습니다. 세미래당 만드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여기서 그러면 누굴 얘기하는 거냐? 치욕스러워하면서 당에서 누구예요? 떠난 사람 이낙연 누구냐? 뭐 등등 아닌가요? 아니 이낙연이냐? 저도 물어봤습니다. 네, 맞아요. 그랬더니 이낙연은 아니라고 하고요. 임종석, 전해철, 홍영표, 박광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분들이 있고요. 민주당 있잖아요 지금. 아니 근데 탈당했나? 민주당에 있긴 하는데 총선 과정에서 이제 뭡니까? 선택을 못 받았다. 예, 뭐 이런. 근데 이제 그 친명계에서는 또 어제 굉장히 발끈하면서 네.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니 이분들 다 경선에서 그래, 탈락한 떨어진 거다. 사람들이에요. 경선에서 탈락했는데 전해철 제가 알기로는 양문서가 떨어진 거 아니에요? 예, 경선에서 탈락해놓고 무슨 말이 맞냐? 우리도 네. 다 경선했다. 그리고 이제 친문을 하다가 친명으로 이제 친명 지도부에서 일하거나 이런 분들도 네.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이 그렇죠. 제일 나도 경선했어. 경선을 통해서 이제 올라온 건데 뭐가 문제야? 그래서 일단 이번 메시지에 대해서는 그 뜻은 잘 알겠지만 너무 거칠었다. 그리고 너무 격하게 스텝을 밟았다. 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그 친문 친명 네. 갑자기 격하게 격돌하는 거 아니냐라고 우려하는 시선들이 실제로 당 안에 있는 거는 사실인데요. 네. 그 내부에서는 민주당의 원로들도 계시고 하시잖아요. 잘 정리될 거다. 좀만 기다려 보세요라고 이야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야, 김경수 전 지사 정확하게 또 우리 장 기자님 취재까지 해주셨습니다. 확실한 거는 지금 민주당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 네. 경선 통해서 떨어진 사람들이고 떠난 사람들은 이낙연, 조홍천 제가 얘기해볼까 서른 뭐 이런 사람들 새미래당인 그거 다 딴 데로 떨어졌어요. 갔죠. 네. 그러니까 자기 능력으로 되진 않는 사람 아닙니까? 네.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최강 시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장윤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